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지자체 단체장과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죠.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계가 보수와 진보 이념 속에 교육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지 않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진보 교육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연결해서 취임 100일에 돌아보는 교육계 현안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으셨는데요. 참 바쁘셨을 것 같아요. 돌아보시니 어떻습니까? 네, 아주 경기도는 넓고 크고 정말 많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일이 학생들이 요구한 9시 등교. 네. 9시 등교를 저희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서 네. 시행을 해서 아주 지난 100일 동안에 잘 정착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어떻게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안착이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논란은 크게 없었고요. 실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도 예를 들면 보완할 점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네. 조금 늦게 끝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아주 지역적인 얘기들이었고요. 근데 지역적인 얘기지만 교육감님, 그래도 지금 맞벌이 부모들의 어떤 조금 어려움들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도 해소가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다 학교가 준비가 돼 있었고요. 예. 다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좀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든 저희는 한 명의 학생도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 다 잘 진행이 됐고요. 예. 오히려 학생들 스스로가 예. 자기들이 좀 뭔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데도 있었고요. 네.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예, 저도 경기도에서 제 아이들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네.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하셨잖아요. 네네. 새로운 혁신교육 체제로 4.16 교육 제시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이제 거의 6개월 돼 갑니다만 세월호 비극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육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도 있었고요. 네. 또 사람들이 모두가 다 4.16 이전과 4.16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는 요구들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교육계를 돌아보면 그 교육이 경쟁 일변도와 그리고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의도와 관계없이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제는 협력의 교육으로 또 다수의 협동의 교육으로 그리고 네. 다양한 교육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5.3.1 교육 체제를 4.16 교육 체제로 좀 바꾸자. 5.3.1 교육 체제란 건 또 뭡니까? 이제 5.3.1 교육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95년경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지난 한 20년 동안 교육계를 이렇게 이끌어온 거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2000년대 초까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일종의 수월성 교육 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5.3.1 교육 체제를 이제 4.16 교육 체제로 하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 7차 교육 과정을 새로운 혁신 교육 과정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이랄까요? 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책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이념과 전혀 관계도 없는 거고요. 예. 지금의 시대가 벌써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변했습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고, 이것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경쟁보다는 협력과 협동 교육으로 가는 것은 당연스러운 변화고요. 네.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네. 또 20년이라는 세월이 변하면서 사실상 변하지 않은 건 거의 교육계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계가 학생들 중심의 교육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더구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자기들이 하고 싶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죠. 네. 최근 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마찰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이 중앙정부의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이 문제는 뭐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전혀 아니고요. 예. 사실상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정부의 기재부를 중심한 예산 정책의 문제인데, 네. 이제 기재부에서는 학생이 줄어드는데 왜 예산만 자꾸 늘어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대비 지난 14년간 보면요, 학생은 약 21% 줄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선생님들의 그 인건비나 혹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260%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49%로 해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얘기하시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얘기고요. 여기에 그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늘어났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기재부가 그동안 교육재정으로 정부가 내놓는 교부금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서 네.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 한 3조쯤 늘어날 거다. 그렇게 네. 추계를 해가지고 사실은 교육청과 일체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거의 이것을 결정을 졌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제 삼았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신 그 황의호 부총리도 최종적으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다. 네, 그렇게 말을 했죠. 하셨고요. 국감장에서. 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우리가 아주 교육부가 잘 풀어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획재정부 쪽 얘기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요. 자세히 듣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재부가 사실상 이 추계를 잘못한 것이 문제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내년도에 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으로 49조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얼마냐면 내년도에 편성된 게 39조입니다. 39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누리과정에 특히 어린이집 부분을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17개 시도 내년 예산이 한 4조 가까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전체 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이 39조인데 예. 금년도에 41조에서 2조가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그 어린이집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전체로 보면 1조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네. 어린이집 부분이 한 5,700억 정도가 됩니다. 5,700억 정도. 네네.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주는 교부금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지금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 가지고는 저희가 선생님들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합니다. 이게 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그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부분만큼은 저희가 도저히 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네.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미 그런 의견을 밝혔어요. 네. 이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걸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과거 한 2, 3년 전에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교육청에다 이걸 떠맡겨 놓은 셈인데요. 네. 저는 대통령의 국책 사업인 만큼 이것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만 5세 미만의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예. 이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이 그렇게 가족되어 있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보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맡아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담당할 분야도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2012년도에 네. 이 기재부의 추계상으로 이 교육청에 나가는 교부금이 매년 증가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3조 정도 더 늘어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이 교육청에다 떠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은 것이죠. 근데 당시에 교육청과는 일체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다. 네.
그 교육감협의회 결의를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뭐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이 최경환 부총리가 어떻게 협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협의가 잘 되고요.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네. 최경환 장관이 그걸 볼모 운운했는데 그건 정말 교육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산 편성이라는 건 자금의 규모 내에서 편성하는 건데 이 막대한 전국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집 부분이 한 2조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경기도가 한 5천 아까 700억 정도로 제일 많고요. 예. 이 자금을 도대체 이번 경우엔 편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하. 또 이제 전체적인 비판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좀 무상급식이나 고교 무상교육도 좀 연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시행을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 재정 확보 계획이 없는 공약은 좀 선거에서 공약으로 홍보할 수 없도록 이른바 페이고 원칙도 좀 지키자. 전체적으로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감님 보고 계세요? 이제 대통령 공약 가운데 지금 아주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이거든요. 네. 이건 뭐 지금도 어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만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무상급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예. 이건 이제까지 해오던 부분의 한 부분이고 그걸 확대한 것이죠. 예. 그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 액수가 다 해봐야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의 그 급식 문제를 갖다가 이거를 삭제하고 가령 어린이 보육으로 가라.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부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비책입니다. 지금 급식에 들어가는 경기도 예산이 초중고 다 합쳐서 4천억 정도.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부담을 하고요. 예. 그래 가기 때문에 실제 이 본 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좀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기 때문에 단순한 급식만이 아니고 네. 지역의 그 농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죠. 네. 아하.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인데요. 네네. 논란이 커지니까 이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일단 한 발 물러선 형국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될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국사라고 하는 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논란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거민정 교과서로 된 것이 2011년입니다. 과거에 국정교과서 쓰던 것을 정말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교과서를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2011년에 해서 불과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네. 여기서 다시 정책을 바꿔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역사에 역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교육 자체를 너무 국가 주도형의 아주 획일적 교육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네네. 관련된 건 아닙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 가운데, 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서 교사 임금도 260%가량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신축이라든지 교육 자료, 이 핵심 교육 서비스보다는 급식이나 통학과 같은 어떤 부가적인 복지 서비스에 너무 치중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해들인데요. 아까 예. 그 교사 임금도 예. 어디 교사만 늘어났습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전체가 다 늘어났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보면 260%도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 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 교사 부분만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네. 이 학교를 짓는다는 문제도 사실상 이 경기도의 경우는 신도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고 대략 학교 짓는 비용이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를 부지런히 지어서 학생들에게 무리 없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아까 교육복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네. 실제로 이 복지 부분에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부담하는 것도 좀 줄여드려야
이 교과 교육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되는데 네. 이 대학과 달리 초중고등학교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요. 네. 사실상 이런 문제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더 향상돼야 될 일이죠. 네. 문제는 역시 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이게 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 잘 좀 꾸려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한 번 더 기회가 나시면 한 번 더 나와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예. 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